안녕하세요. 지금은 좀 지역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한번 다시 켰어요. 시작할게요.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흥에 있고요. 시흥시청역 주변에는 3개의 역세권이 들어와요. 서해선, 월판선, 그리고 신안산선. 여기 3개가 들어온다는 거. 그 3개 중에서 2개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에요. 교통 호재를 보면은 시흥 시청역에 2개가 들어오죠. 월판선하고 신안산선이 들어와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일자리랑 연결이 잘 되는 곳, 경기도는 판교랑 연결이 잘 되는 철도 노선을 주목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 월판선 같은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 제1, 제2, 제3과 연결될 수 있는 월판선이 지나가는 거고요. 신안산선이 같이 올라가요. 신안산선은 여의도로 가는 노선인데 이 2개 자체가 거의 메인 일자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핵심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이드로 연결되는 일자리들도 좋아졌던 거죠. 쭉 올라가시다 보면요, 여기 매화 산업단지가 있어요. 매화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공정이 거의 끝났고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랑 사이드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매화역 조금 더 가다 보면 바로 옆에 여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여기랑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장래역으로 이제 장래역 학원역이죠. 이쪽으로 신안산선이 인접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사이드 일자리들까지도 연결이 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는 시흥역 주변에 이 자리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의 허브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지역이고, 시흥이 교통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교통이 연결이 되면은 이 동네가 또 신축이 많이 들어서니까 가격들을 견인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장현지구 중에서도 분양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은 여기 장현 영무 예다움 있죠. 분양 보면 오늘 특별 분양을 할 거예요. 특별 공급이 오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순위 청약이 3월 31일, 그 다음에 2순위 청약이 4월 1일 날 되고, 당첨자도 4월 7일 날 되죠. 여기가 지금 인기가 뜨거운 거는 장현지구의 어떤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신축들이 쭉 들어오죠. 쭉 들어오는데 여기는 송세권이에요. 송세권. 그러니까 송전탑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아파트들은 물론 신축이라서 좋긴 하거든요. 여기 뭐 호반 베르디움하고 모아 미도 에듀포레 이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풍경채 에듀 리슈빌, 이런 아파트들이 뭐 신축이긴 하지만은 역하고도 이격거리가 있고, 여기 송전탑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 분양하는 장영 영무 예다운 같은 경우는 장곡역이라는 부분들이 비록 좋은 역세권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오히려 여기 아파트들보다 여기 아파트들보다 예다움이 조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점들은 여기가 송세권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 2020년도, 여기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2023년 공급이 계속 들어와요. 공급이 들어오면은 맹점이 뭐냐면은 동시에 세대수들이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유입이 되면은 처음에 전세가는 떨어져요. 그러면 처음에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 있죠.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이 부족해. 전세가를 생각 못하고 왔어. 전세가가 너무 생각보다 낮았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주의가 요망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급량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보면요, 배고타고 주변에 이제 주변 도시에서 택지 개발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하중동도 그렇고 이 주변의 공급량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거주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면은 조금 주의를 요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장현지구에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기회가 뭐냐? 저는 기회가
기존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기존 아파트. 지도에 보시면은 이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축 아파트가 없잖아요. 주변에 역세권 주변에. 그런데 이런 대동청구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로 좀 오래됐어요. 근데 가격들이 저렴해요. 전세가랑 매가 자체가 1억 초반대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이런 아파트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변이 신축으로 쌓여서 가격들이 견인되면은 동시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장곡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초중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기존 아파트들 있죠. 대우 우성 아파트부터 보면요. 가격들이 싸요. 1억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만큼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 있죠? 뭐 찾아볼까요? 신길 뉴타운에 보면 꿈의 하나 그린이라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뭐 레미안이라든지 파크자이라든지 힐스테이트, 센트럴자이 주변에 구축 아파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구축 아파트도 신축만큼은 아니지만요. 구축이라도 가격들이 무지하게 올랐던 거죠. 물론 서울이라서 오른 것도 있지만은 주변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리상록 아파트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아이언뉴타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이언뉴타운에서 마레프와 뭐 2021년 3월에 예정인 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밑에 한 개가 더 있어요. 마포자이 3차. 요거 세 개 사이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얘들도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17억까지 지금 호가를 하는데, 원래는 염리상록 같은 경우도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쭉 올라갔죠. 2억짜리가 7억짜리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변이 변하니까 기존 아파트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부가연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이 럭키 아파트라든지 여기 두산 아파트 겁나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변이 개선되니까는 얘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아파트들 있죠. 이편한 세상. 이 신축과 둘러싸여가지고 가격 변이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가격들이 신축으로 올라간다도 중요한데, 그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 있죠. 기존 아파트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 기존 아파트들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신축들이 밀집되면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이 있죠. 주상복합 말고 그냥 구축 아파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가 굉장히 뛰어난 신축이 많이 들어서는 개발지구예요. 단순하게 개발만 되는 게 아니라 주요 일자리, 신안산선과 그다음에 월판선이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 동반 상승 여력이 굉장히 커요. 이런 지역들을 조금 주목하셔서 분양이 되지 않았다면 주변의 아파트를 선점해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좀 투자를 할 때 좀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강남에 투자할 돈이 있는 사람은 투자하면 되죠. 근데 투자라는 건요, 단계를 밟아가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돈이 많이 들고 어떤 거는 굉장히 적게 들어요. 적게 드는데 수익률이 많이 나는 게 있고, 돈이 많이 드는데 수익률이 적게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평가된 지역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장현지구 같이 역세권이 교통호재로 좋아지고 그 호재가 단계를 밟을 때마다 가격들은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투자에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란 터널은 있거든요. 근데 그 터널 바로 뒤에 끝나는 시점에 밝은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